여자친구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왜죠? 아니 마피아가 좀 잘하는데 추리 좀 해봐. 다 나만 말해? 응? 또 잡혀온 거야? 깜짝이야. 왜 지금 불렀어요? 지금. 누구의 방일까 추리를 해볼까요? 누구의 방일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가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여러 개 정리해서 붙여놓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의 MBTI는 일단 J예요. 근데 다시 정정할 게 생겼어. J 치고는 방이 조금 들어. 프로틴 쉐이크를 드셨구만요. 높은 확률로 헬스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먹기 쉽지 않아요. 알았어. 수업을 하시는 분이고 요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 걸 봐서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이다. 이 방의 주인은 박창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막 이 방 주인이 누군지 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바로 이 방의 주인이자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원장 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혹시 지금 막 울리는 이상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무슨 목소리요? 이거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렸구만. 우리 학원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은 생각이에요? 일단 프로파일러가 뭔지, 어떤 것들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직업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그래서 사건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을 하고 그 현장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행동, 흔적, 그리고 피해자의 특성, 사용된 도구, 도주한 경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해서 어떤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범행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내는 작업이 프로파일링이에요. 탐정이랑 좀 다른 건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탐정 중에 프로파일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급수가 있는 건가요? 자격증 같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링 수업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3급 민간 사건 분석사가 돼요. 갑자기 막 멋있으신. 네, 민간 사건 분석사가 3급, 2급, 1급이 있어요. 1급. 그때는 프로파일링 학원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은 1급 이신 거죠? 그렇죠. 돈 잘 버나요? 경찰이나 뭐 국정원 등에 있는 검찰 등에 있는 프로파일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를 그냥 받아요. 그런데 민간 프로파일러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다. 아니 들으니까 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 빨리 해보고 싶은데 그럼 강의실로 가볼까요? 그러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뿅으로 가겠다. 하나, 둘, 셋 하면 뿅을 같이 외치죠. 뿅? 네. 하나, 둘, 셋. 뿅! 뿅! 가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링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선 프로파일링 이론 수업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고 그리고 나서 법과학 실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 사건 수사를 해보게 될 겁니다. 프로파일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물적 증거는 CSI 과학수사대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 소유주는 누구인지 1:1 매칭을 하려는 것이 과학수사의 목표예요. 프로파일링은 좀 달라요. 프로파일링은 행동 증거를 찾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무엇보다 분석이 중요해요. 분석은 논리성이 바탕을 둡니다. 팩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팩트들을 연결짓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래서 미싱 링크, 빠져있는 부분들을 추론하는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러가 현장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범행의 시간? 시간 아주 좋습니다. 장소도 알 수 있잖아요. 범행 수법,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프로파일링이다. 자, 그럼 이제 프로파일링 수업의 마지막 단계 거짓말 탐지 시간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까지 살면서 바로 얼굴에 거짓말이 딱 쓰여 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짓말 했을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들키면 안 되는데 불안 심리가 심장搏동 빨리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땀이라든지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생리 변화가 신체의 변화를 야기해요. 뒷머리를 긁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한번 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에서 넷 중에 하나를 거짓말을 생각을 하세요. 어제 몇 시에 주무셨죠? 어제 좀 일찍 잤습니다. 한 2시쯤 누워서. 낮에. 네, 아니요. 새벽. 새벽. 몇 시쯤에 일어나셨죠? 오늘 6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식사를 하시나요? 보통은 아침에 식사 잘 안 합니다. 아침에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촬영이 있는 날은 더더욱 안 하시겠네요? 아니요. 촬영이 있는 날은 오히려 나와서 밥을 먹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브런치로 대체합니다. 아, 브런치로? 네. 오늘은 그럼 식사를 하셨고요? 네, 오늘 아침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셔서 뭘 하셨나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까? 이쁜 거짓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왜죠? 사실 저는 네. 마지막에 여자친구 질문하기 전까지는 양치에서 갑자기 이제 시선을 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양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는 그냥 저의 그냥 편견, 선입견으로 없을 텐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여지 네. 없어. 여기서 사실은 프로파일링이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프로파일링대로 하자면 양치여야 하는데 네. 그냥 평상시 이미지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란 말이죠. 거짓말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 특징, 또 하나는 언어적 특징. 언어적 특징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거짓말의 논리 구조를 짭니다.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습관이 된 사람은 사실 포착해내기 어려워요. 저는 방금 저를 좀 자체적으로 최면에 걸었어요. 난 여자친구가 있다. 타고난 거짓말쟁이 같습니다. 어쨌건 뭐 승패를 따지자면 승패. 네, 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법과학 실험 시간의 첫 번째 순서는 지문 채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손잡이 부분은 범인이 안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잡이만 잡고요. 네. 손으로 잡아요? 잡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현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장갑을 껴야 되겠죠? 이게 같이 용의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컵 밑에 도구가 있죠? 네.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파우더. 파우더, 우리말로 분말. 분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사용할 유형의 분말은 마그네틱, 자성이 있는 분말이에요. 자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가까이 가져다 보세요, 분말에. 그러면 그것을 붓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 손잡이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아, 예능 잘하시네. 절대로 자석봉으로 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살살살살 원을 그리면서 표면을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지문을 구성하는 물질, 수분, 유분 등이 있다면 분말이 붙게 될 거예요. 오! 상당히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뭐가 보이죠? 모양 보이죠? 네. 너이 녀석. 아, 좋아요. 다 잡았다. 지금 너무 높나 봐. 어떻게 자영사 네. 좀 땀이 많은 범인인 것 같나? 제가 보기에 이 범인은 지문이 하나인 걸로 보아 손가락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하나다. 강영사님은 좀 뭔가 찾으신 거 있습니까? 하나 찾았다가 다시 내가 지워버린 것 같다. 아니 강영사, 내가 선배인데 반말은 좀. 죄송합니다 선배님. 강영사님 죄송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문 모양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우선 사진부터 찍어야 합니다. 그 모양이 망가지기 전에 혹시라도 지문 사진 잘 찍으면 슈퍼컴퓨터가 자동으로 비디오 검색을 합니다. 그 사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문을 물리적으로 채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문이 그 테이프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엄청 문질렀는데.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조금씩 천천히 밑으로 내려요. 여러분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짐을 하나는 완벽하게 건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난 망했어. 천천히 고르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역시 한쪽부터 붙이고 천천히 밀어주면서 세심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조금의 기포가 있어요. 그러면 없애보겠습니다. 네, 지문이 나왔습니다. 2cm 정도 되는 지문 하나. 이야, 아주 잘했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 너희 녀석! 딱 잡았다. 네, 경찰청에 보내면 누군지 아마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혈흔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다음 단계 루미놀 시약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닐봉지 2개가 있어요. 1번, 2번 중에 어떤 것이 피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피이고 하나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하나가 피라면 그것은 루미놀 시약에 넣었을 때 면봉을 흔들어주면 형광색으로 빛나요. 혹시 네? 이 시약 유독성 물질인가요? 뚜껑 열자마자 손에 팍 튀었는데. 손에 묻으면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험을 해봅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혈액인지 시험해보죠. 와, 어때요? 빛이 나죠? 암치수에 넣으면 더 확연하죠? 형광빛으로 빛나는 건 혈액이고요. 빛이 나지 않는 것은 색깔은 피 같아 보여도 피가 아닙니다. 어때요? 그냥 빨간색이죠? 네. 그것은 피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거 진짜 실제로 피인가요? 실제 피와 똑같은 구성 성분이에요. 인조피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이 루미놀 시약 반응의 중요성은 뭐냐면 현장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특히 어두운 곳에는 피가 묻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때 루미놀을 딱 뿌렸을 때 이 형광색 반응이 나타나면 아, 피구나. 거기서 채취해서 DNA 분석하고 혈액형 분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가지 복과학 실험 다 했고요. 프로파일링 이론 수업 들었으니까 사건 수사를 할 차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이름은 오피스텔 여대생 피살 사건입니다. 너무 갑자기 중대해졌다. 이거 막 흔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내가 하고 죽었대. 싶던 수사다. 장영사님. 장현사님. 같이 잘해보시죠. 해보자고. 오케이. 장현사님, 네, 선생님. 자신 있으시죠? 자신 없습니다.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좀 떨리긴 하네요. 여기인가. 들어가기 싫어졌어. 움직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리얼한데? 증거가 될 만한 거 이제 우리 찾아야 되잖아요. 이 종이가 이 종이. 네, 종이에 지문이 있어요. 기각서. 어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남자 사진들이 이렇게 많죠? 남자친구인가? 그죠? 건너편에 나 앉아서 같이 먹었는데 눈치챘을까? 이거 관계가 남자친구가 아닐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연인이 있는 남자인데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카터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카터칼로 뭔가 저항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근데 카터칼 끝에 혈흔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랑 이 대치 상황에서 칼로 그었고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럼 이 피도 내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저항을 한다. 네. 그러면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잡고서 네. 주먹으로 쳤을까 이렇게? 근데 코피가 난 거면은 네. 주먹으로 쳤을 가능성이 다분하게 그 코피랑 그죠? 입에도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서. 네. 뭐 둔기로 가격한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거다. 무기를 들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처음부터 죽일 계획으로 왔다는 건 아닌 거네요. 우발적으로.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목을 졸린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게 졸리는 적이구나. 그러면은 네. 우리 사진을 좀 찍어서 네. 증거를 확보하고 돌아가시지요. 네. 사진 찍으시죠. 제가 찍어요? 제가 이 세계에서 와서 핸드폰이 없어요. 어디서 오셨? 그거는. 자, 그럼 장현사님 네. 뒷일을 부탁하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파이팅. 네?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정보가 다 왔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사진만 찍고 빨리 오라니까. 장현사님
장현사님. 예, 강현사님. 지금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막 들어왔어요. 정보 알겠는데 그냥 진짜 가셨네요? 지금 그리고 용의자들이 좀 특정이 돼갖고. 특정이 됐어요? 먼저 강건. 아까 그 스토킹 당하던 그분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귀신으로 발견된 제인 씨. 스토킹을 해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이렇게. 유희양은 강건의 여자친구. 반복된 제인의 연락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강건을 보고 화가 나 찾아가려고 했지만 강건이 말려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죠? 이분은 최초 발견자이자 신고자이고 집주인. 이분은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문에 두드려도 답이 없었고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제일 소름 돋는데 이게 뭐예요? 거의 일방적인 이런 스토킹을 대놓고 해야 되므로 숨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제인이 여성분의 사진을. 그리고 건물주. 이게 또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요? 월세 입금 안 됐다. 3달째다. 이번 달까지 방 빼라. 했는데 갑자기 사진을 지워달라고. 이번 한 번이었다. 와이프가 알면 정말 큰일 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인구 부부로 소문난 애처가인데 불륜의 상황에서 이 빌미를 잡힌 게 아닌가. 그러면은 장 여사님께서 조사한 자료, 받은 자료 한번 볼까요? 우선 변사자의 유실 물품 목록 분석 결과 특별히 도난된 물품은 없는 것 같다. 동일한 남성의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형사님 잘 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관문 안쪽 손잡이에서는 도재인과 홍유희의 지문이 채취가 됐다. 아까 말려서 안 갔다고 했는데 초인종에서 발견된 지문은 현용학. 완벽하게 사채업자. 맞아떨어져. 여긴 알리바이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로프 타입의 카메라 스트랩 발견. 변사자의 목에 남은 사큰과 두께 일치. 스트랩이 역시. 혈액형 분석 결과 B형 및 O형 혈액형의 존재 확인. 침입 흔적이 없었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건 면식범의 확률이 되게 높다. 찾아가지 말라고 해서 안 찾아갔다. 그 스트랩에서 발견된 게 O형이랑 B형인데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아닌가. 범인은 바로 홍유희야! 어서 나타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러면 대표 형사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죠. 네. 홍유희 양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현관문 안쪽 손잡이에서 지문이 발견됐다는 건 들어왔었다는 뜻이고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저항 도중에 생긴 유희 양의 상처로 인한 혈흔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계획 범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둔기를 소지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목을 졸라서 이제 범죄를 했다는 거는 꽤 우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저항하는 와중에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의자도 넘어가 있고 책상도 넘어가 있고 그리고 커터칼로 저항까지 했으나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주인분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맘대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으나 커터칼에 있던 혈흔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 발견자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의 형사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뽑은 범인은 홍유희 양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사 추리 프로파일링 결과는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수업도 잘 듣고 수사도 잘하고 실험도 잘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재능이 또 찾았구만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게 재능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오늘 수사 전에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실험도 혈흔 그거 찾는 게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에 직접 사건 수사하는 것까지 저 진짜 사람같이 생겨갖고 과몰입하게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생에서도 아주 출중한 실력을 인증받지 않았나.
맞다. 나 마피아 하고 있었지. 이제 마피아 게임 아무도 나한테 상대가 안 되겠구만. 그럼 저 돌려주십시오.